안녕하십니까. 이태규 내리신경과 대표원장 이태규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 치료의 새 시대 열리다 렉캔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극히 최근에 지금 아주 커다란 이 치매 치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웨이브스 오브 체인지,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근데 요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치매 치료는 지금까지는 아주 답보 상태였습니다. 먼저 총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고령 인구가 빨리빨리 증가하죠. 치매 나이 들수록 특히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늘 평균 사망 연령이 이제 계속 이제 딜레이됨에 따라 80대, 90대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치매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되죠. 그리고 치매 환자가 늘면 늘수록 이제 막대한 의료비 소모, 특히 가족의 부담도 생기고요. 특히 치매가 중기 말기로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시설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이 한두 사람 매달려서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치매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원인 질환은 그중에 또 알츠하이머병이 대부분입니다. 약 70%로 이제 순수한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치매 70%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하는 게 혈관성 치매예요. 혈관성 치매도 흔한 거고 알츠하이머 병은 더더욱 흔한 거기 때문에 두 개 믹스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한 80% 정도는 아마 알츠하이머 성 치매를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드물게 전두 척추엽 치매니 로이 소체 치매 이런 드문데 대사성 치매, 엽산 부족도 일으킬 수도 있죠.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 치매니 파킨슨병 치거니 카다실이라는 유전성 치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혈관성 치매인데요. 또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이제 뇌가 많이 이제 손상되면 외상성 치매도 올 수 있고. 그럼 이런 게 결국 그리고 요양원 입원하게 되죠. 요양원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고 좀 비참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극히 최근에 이제 레캔비, 이 상품명인데 레캔비라는 약이 이제 개발돼서 좀 사용되려고 막 하는 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 지금요. 원래 이게 약이랑 원래 성분명이 있고 상품명이 있거든요. 오리지널 상품명이 레캔비고, 이게 원래 성분명은 레카네맙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면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이런 덩어리의 전 단계인 게 프로토피브릴을 제거하는 겁니다. 나중에 쉽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약은 이제 일본 에이자이 제약사하고 바이오젠 합작품이고요. 바이오젠에서 리서치를 하고 개발하고 일본 에자이에서 아마 그런 리서치 펀드를 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제약 생산을 에자이에서 생산하게 됐습니다. 미국, 일본에서는 약 1년 전부터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10달쯤 되는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9월 말까지 해서 약 4,000명 정도, 한 달에 400명 정도 이제 했겠죠. 일본은 이제 일찍 도입해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이게 국민건강보험을 처리를 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게 환자를 이제 이걸로 이 약을 썼고요. 그 외에 이제 중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같은 특히 이런 크고 작은 이제 나라에서 주로 사용이 좀 되고 있고, 유럽은 극히 최근에 인정이 되려고 합니다. 유럽, 그다음에 근데 호주만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했어요. 그만큼 이제 약간 논란이 소지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제 금년 12월 초, 그럼 다음 주죠. 12월 2일부터 바로 이제 출시가 예정될 예정인데 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주 레캔비는 이게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런 약인데, 이게 도쿄 하스피탈, 일본에서 맨 처음 출시돼서 이게 찍어놓은 사진인데 200mg 단위 한 병에 이런 식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개개의 한 병이 약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어느 날을 막론하고 굉장히 비싸게 출시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아밀로이드 항체 주사 치료, 일종의 면역 치료 비슷한 건데요. 근데 아밀로이드 항체 치료가 이게 레캔비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키순라라는 상품명, 이게 도난의 맙도 있는데 요거는 뭐 미국에서 최근에 이게 FDA 통과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언제 출시될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요. 네, 도난의 맙은 이제 레카네밥에 비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약이 지금 가장 이제 그 네, 쓰이고 있거나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이런 약이 이제 치매 치료의 굉장히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주 혁신적인 치료, 영어로 드라스틱 체인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치매 치료의 획기적인 신약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게임 체인저일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치매 치료를 주로 하는 이제 신경과 의사들이나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게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막 들어오려는 단계고, 뭐 그렇습니다. 그 장단점이 사실 좀 복잡해요. 이게 단점하고 장점이 굉장히 믹스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밀로이드 플라그는 일종의 요게 뭐냐, 쉽게 생각하면 암세포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세포 덩어리가 이렇게 비유하자면 이렇게 이제 이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점점점 이제 처음에는 질타리 같은 게 조그맣게 있다가 질타리에 이제 엉겨 붙는 거죠. 점점 엉겨 붙어 가지고 플라가 되는데, 레카네맙은 요 단계에서 이제 프로토파이블이라는 이 단계에서 이걸 억제하는 그 항체 치료를 하는 거죠. 물론 아까 말 도난의 맙 이런 거는 이 플라크, 이게 암 덩어리 자체에서 일종의 뇌종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뇌종양 전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 블로킹하는 거고, 이건 이제 요거는 이제 플라크 자체를 이제 블로킹하는 거고, 물론 서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걸 블로킹해도 요게 이제 감소하는 효과도 있긴 하겠죠. 그다음에 그럼 요건 그냥 왜 지금 제가 혁신적인 이 예방 혹은 치료인가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약은 이게 진행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하는 정도였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치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치매 증상 유발 독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있고 타우 단백질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치매약들은 이 둘 다를 터치를 못해요. 그냥 아세틸콜린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면서 이제 치매 진행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물론 좀 신약도 이제 그 타우 단백질은 작용을 못하죠. 하지만 아밀로이드 플라그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를 일종의 독소로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독성 물질이 이제 이게 자기 본인도 모르게 점점 쌓이는 거죠. 장기간 10년, 20년, 30년 동안. 그걸 없애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면, 이미가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버린 경우에는 타우 단백질 이런 거나 아니면 뇌혈관 손상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진행된 치매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약은 이제 초기 치매나 아니면 그 직전 단계 경도 인지장애, 뭐 주관적 인지장애 그런 단계에서 주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밀로이드 그 항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저 레켐비를 투여하기 전이고, 이게 노란색이 이게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이게 일종의 암세포 덩어리들이 쫙 깔려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비유하자면 그걸 이제 레켐비를 1년 반 동안 치료하고 나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노란 부분이 그 그린 컬러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블루 컬러로 이제 완전히 됐는데, 그럼 맨 밑에 요 그림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요거 치료 전 아밀로이드랑 치료 후 아밀로이드의 차이를 마이너스 한 값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빨간 부분이 제거된 아밀로이드를 다 표시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치료 후에 1년 반 치료 후에 많이 이제 아밀로이드가 제거된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만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데요. 근데 드라마틱한 것처럼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드라마틱하냐? 그러지 않다가 문제죠.
이거는 그 비슷한 이제 사진 자료인데 보시면 이거는 플라세보를 해가지고 가짜 약을 투여했을 때 이게 투여 전하고 투여 후가 약간 더 좀 이게 초록색이 더 많죠.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커트가 아니고 커트가 약간 다른데 아무튼 이게 좀 더 진행을 1년 반 동안 좀 더 진행을 하는 거죠.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쌓이니까. 그건 요건 레카메밥을 이제 똑같은 식으로 이제 투여 전 투여 후 하면은 이 그린 컬러, 옐로우 컬러가 많이 이게 없어졌죠. 그만큼 이제 아밀로이드 플라그나 그런 독성 물질이 많이 제거된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 1년 반 동안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악화되는데 1년 반 동안 이 약을 투여하면 이렇게 많이 좋아진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낸 거고. 그래서 아밀로이드 플라그 제거 효과는 아주 탁월한 걸로 되어 있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진만 보면 아주 좋은 드라마틱한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럼 왜 그러면 이게 이 장단점 특히 단점 이 이슈가 되냐 그러면 이거는 그 알약이 아니라 정맥 주사인데 그것도 한 달에 2번 병원에 와서 매번 1년 이상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한 달에 2번 고정적으로 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주사 시간은 1시간 정도고 그리고 주사 맞은 뒤에 2~3시간 또는 그 이상 주의 관찰을 필요해요. 특히 첫 2회 주사 시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대기를 낮 입원을 하든 어쨌든 뭐 길면 1박 입원을 하든 입원을 하면서 뭐 몸에 이제 바이탈 체크 열이 나는지 뭐 오한이 나는지 맥박이 빨라지는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열이 많이 나고 그러면 이제 하혈제를 쓰고 이제 해야 되고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투약을 중단한 아주 드물지만 투약을 중단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월 2회 1년 동안 주사를 맞고 그래서 큰 부작용이 없으면 1년 후에 이제 페트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하기 전에 페트 촬영해야 되고 주사 후에 1년 뒤에 펫CT라 그러죠. 간단히 페트라 표현하겠습니다. 페트 촬영을 하여서 1년 후에 체질이 많이 좋아지면 이제 더 이상 치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제거되는 정도를 이제 페트에서 이제 센틸로드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측정값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센틸로드 가지고 우리가 그 숫자로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만약에 이게 그 첫 페트 촬영을 1년 뒤에 했는데 좀 남아있다 그러면 계속 1년 6개월, 그 6개월 더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걸 이제 원래 연구를 한 그 대규모 연구에서는 1년 6개월 치료를 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치료 기간 1년 6개월, 뭐 2년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요걸 좀 알기 쉽게 암하고 알츠하이머 병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암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 보통 이제 무증상일 경우가 많죠. 우연히 뭐 내시경이나 뭐 초음파나 이런 거 MRI상 요인이 발견되면은 초기 단계에서 완치가 가능하지만 전이 단계, 중기 말기가 되면 이제 그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근데 암은 사실 치료법이 이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많은 치료법이 아주 좋은 치료법이 개발이 많이 되는 단계인데 알츠하이머 병도 보시면 이게 암과 비슷하게 이제 매칭을 시켜보면 무증상은 보통 페트나 아니면 아포2 단백질 걸로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가만히 놔두면 이제 중환적 인지 장애에 빠지고요. 이 초기 장애, 경도 인지 장애. 요 초기 단계 암 해당되는 게 요 2가지입니다. 중환적 인지 장애, 경도 인지 장애. 그 전이 단계 되면 전이가 하나씩 되면 이게 치매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얘기예요. 조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오는데 말기는 거의 사람도 못 알아보고 거의 완전히 이제 뭐 사람 구실을 전혀 못하는 그런 단계고 이제 초기부터는 이제 그 인지기능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계별로 하는데 암도 초기에 치료를 해야 잘 되듯이 이게 또 알츠하이머 병 이런 레캠비 주사도 이 초기에 치료를 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종양 일종의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뇌종양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종양이 커지기 전에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치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뭐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줄이 굉장히 많은데요. 맨 이게 뭐냐면 이제 클리니컬 펑션, 이게 사람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나빠진 단계가 이거고, 요거는 인지장애가 나타나는 단계가 요거예요. 그보다 쭉 한창 앞서서 요게 요 선이 뭐냐면 아밀로이드 페트상에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20년 전부터 이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속 이제 방치하고 놔주면 이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가 이제 중기 말기로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이게부터 이게 치매라 그러고, 요 부분은 이게 경도 인지장애라 그래요. 경도 인지장애는 이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죠. 근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아밀로이드는 아주 그 초기부터 이제 이게 쌓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단계에서 패턴을 보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아포2 단백질 그 혈액 검사 해보면 유전자 검사죠.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레캠비를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레캠비를 어디서 시작하냐? 레캠비를 여기서 시작하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타우 프로테인이나 다른 독성 물질, 그 뇌혈관 손상으로 인한 그 뇌세포 이런 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효과가 없고, 여기 초기 단계 적어도 요 단계까지, 이 정도까지 해서 써야 이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암하고 비교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암은 이제 영상 검사, 유전자 검사, 혈액 검사 이런 게 있죠. 영상 검사 가장 중요, 암에도 그렇죠. 보통 이제 MRI, 페트, 초음파 이걸로 주로 이제 진단을 하고, 뭐 드물게 뭐 폐암이 크고 그러면 엑스레이상 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도 뭐 보라카란 유방암 이런 유전자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드문 희귀병들도 있고, 그 혈액 검사로도 이제 몇 가지 암은 이제 발견할 수 있죠. 암 표시자 검사 중에 이제 PSA 수치는 이제 전립선암 진단에 아주 유용한 거고, 백혈병은 사실 혈액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유전자나 이런 것보다. 근데 암은 이제 암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으로 대부분 영상 검사를 하지만 있고, 그 알츠하이머 병도 마찬가지에 이 알츠하이머 병 진단도 영상 검사, MRI 페트가 중요합니다. 특히 페트, 아밀로이드 페트가 중요하죠. 그 유전자 검사는 아포2, E4 이게 가지고 있으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향후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이 정상인 사람보다. 아포이는 이 숫자가 이 두 개 콤비네이션으로 나오거든요. 뭐 E4 플러스 E3 이렇게 나오던가, 뭐 E4가 두 개 있는 경우는 최악의 경우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빨리 알츠하이머 병으로 치매를 진행하는 거고, 유전자 검사에서 이게 있는지, 이건 뭐 아주 정상인들 대상으로 뭐 흔치는 않은데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지만, 이게 나타나면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혈액 검사로서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거에 이제 올리고모,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플라그 전 단계에 있는 이 분자 구조인데, 이거 혈액 농도 검사, 우리나라에서도 하는데 이거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다음에 신경심리 검사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 진단이라보다는 이게 그냥 이 치매의 정도, 그 전 단계인지 뭐 경도 인지장애인지 정상인지 그 감별하는데 정밀한 신경심리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밀로이드 페트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MRI, 그다음에 아포, 이 세 가지가 제일 가장 이제 알츠하이머 그 항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아밀로이드 페트 말고 뇌측수액으로 검사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 잘 안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유하자면 또 암 치료 단계는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죠. 수술, 방사선, 항암제, 면역요법 이런 게 있고,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암을 일찍 발견하면 또 뭐 훨씬 완치가 되지만, 늦게 발견하면 이제 대형병원 입원했다가 집으로 가든가 아니면 요양병원을 가든가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외우가 굉장히 안 좋게 되죠. 그 수술도 완치 판정 한 5년 돼야지 조기 암도 완치가 판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근데 아밀로이드 병의 치료 단계는 이게 참 난 거죠. 맨 처음에 지금 최근까지는 이 처방약이 아세틸콜린 그걸 이제 이게 레벨을 올리는 그 콜린 에스테레이즈 그 인히비터에 작용하는 이 약들이 주된 건데, 이 약이 효과가 뚜렷하거나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완만하게 이제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 병원에서 병원 환자분들 오면서 해줄게 요런 처방약하고 인지중재 치료 이 두 가지거든요. 인지중재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뭐 대학병원도 많습니다. 이게 또 이제 시설이나 인력을 까다롭기 때문에 이 병원에 오면 현재까지 두 가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그 외에 물론 이제 환자 교육이 생활습관 교육이 중요하지 이것도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술을 끊게 하고 마인드 식단, 뭐 지중해 식단 같은 거 실천하게 하고 운동하는 걸 체크해야 되고 일기 쓰기 뭐 이런 것도 인지중개부터 들어가긴 하는데요. 일기 쓰기를 뭐 한다든지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생활습관 지도 교육이 있고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특효약이 없고 좀 그래서 좀 복잡하게 나는데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마침내 이제 새로운 아밀로이드 항체 주사 치료가 이제 이 단계에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약이긴 합니다. 어쨌든 아밀로이드 플라그 독소를 제거해 주는 약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가격입니다. 가격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비싼 항암제 신약이 나왔을 때 우리 사용을 이제 결정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뭐 항암제 나오면 이제 가격이 이제 얼마인지 되게 처음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다음에 그 비싼 약을 쓰는데 효능 완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부작용의 빈도나 정도가 어떤 건지 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면 뭐 시장에서 철수돼서 못 쓰지만 어쨌든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게 얼마나 자주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약을 사용 안 했을 때 병의 진행될 경우 결과가 어떨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신약 사용을 결정하죠. 그 아밀로이드 지금 레캠비 사용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예요. 그 보면 일단 단점부터 이제 먼저 이제 그 신약이 항암제 신약도 가격이 문제돼서 이게 레캠비도 1년간 2,700만 원 이상을 듭니다. 아무리 싸게 해도 이게 2,700만 원가만 따져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그 가격이 다 공개될 텐데 이게 200cc 한 병당 아까 보여드린 그게 33만 몇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될 거고요. 뭐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죠. 뭐 10년, 20년 안 될 수도 있고 나보다 모르는 문제고. 그다음에 kg당 10g 사용하기 때문에 60kg 환자분은 3병을 사기 때문에 600g이 되고 딱 1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70kg, 80kg는 더 들겠죠. 그죠? 근데 월 2회 정맥 조사하고 1년 매달 하면은 2,400 듭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드니까 원가만 따져도 여기다 이제 뭐가 또 필요하면 그 연간 MRI를 그 비포 애프터로 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몇 달 이내로 MRI 찍고 그다음 치료 시작하고 뭐 한 3번을 더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4번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페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페트가 없으면 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페트를 이제 치료하기 전에 하고 그다음 1년 뒤에 다시 합니다. 그 200만 원 전후가 되고요. 근데 MRI도 중간에 부작용이 있으면 한두 번, 뭐 두세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MRI가 100만 원이 더 초과될 걸로 예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세계 합하면 2,700이지만 거의 3,000 든다고 혹은 그 이상 든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각 이 병원마다 이제 책정하는 이제 액수가 다 다를 거예요. 이건 비급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거 주사 받을 때 입원하면 또 입원료가 따로 들 수도 있고 입원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단점이 치료 비용이 일단은 근데 치료 비용도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 하면 아주 큰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새 그 줄기세포 요새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줄기세포 치료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줄기세포 종류에 따르지만 한 해 1,500만 원을 연 4회 맞는 스케줄로 해서 1년에 6천만 원 듭니다, 이게요. 그 레캠비 3천만 원 배우면 뭐 2배가죠, 2배. 6천만 원도 이거 일본 가서 맞아야 되는데, 일본까지 가는 비행기 숙박료 합하면 더 들겠죠, 당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3개월마다 국내에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일본 가서 맞아야 됩니다. 근데 효과는 어떠냐? 그렇지, 우리 실제 제 환자가 이렇게 하고 왔어요.
지금 그 환자 뇌경색 환자였는데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본인은 돈이 뭐 경제로 넉넉하니까 이거 한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 입증된 바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 줄기세포는 10년 나온 지 10년 정도 됐나 계속 이제 그런 뭐 논문도 나오고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무슨 브레인에 이게 작용하는 효과는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 효과도 별로 알려진 게 없고 가격도 더 비싼데 이런 걸 맞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요. 심지어 어지럼증 환자들고 뭐 한 번에 800만 원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하면 참,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좀 난감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단점은 이제 부작용인데, 부작용은 이제 주사 직후 부작용. 열, 오한, 두통, 메스꺼림 이런 거, 발진 이런 건데, 요거는 주사가 몇 시간 내에 발생하고 발생률은 약 10% 정도로 봅니다. 거의 대부분 단기적인 건 일시적이고, 그리고 경미합니다. 거의 대부분 경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주사 때만 나타납니다. 요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럼 약간 갑자기 열 나고 뭐 두통하고 이러면 그때그때 대중적으로 약을 쓰면 되는 거죠. 해열제 쓰고 이제 소염치료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작용, 뇌부종이 문제입니다. 뭐 뇌출혈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뇌부종은 주사 치료부터 한 6개월 이내에 거의 대부분 나타나요. 이게 좀 아주 드물게 문제를 좀 크게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약 5%에서 나타나고 물론 대부분은 마일드하게 이렇게 경미하게 끝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MRI를 주기적으로 촬영하게 돼 있어요. 뭐 환자 입장에서는 멀쩡한데 왜 MR 또 촬영해야 되냐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 그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근데 무증상 뇌부종을 확인하는 게 주기적인 MRI 촬영의 주 목적이에요. 1년 동안 4번 정도 혹은 또 그 이상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건 뭐 조영제 안 쓰고 뭐 아주 좋은 MRI 기계로 쓰면 한 10분 이내로 다 촬영이 다 끝나요. 어쨌든 그게 MRI를 몇 번 찍게 돼 있고 뇌부종이 아주 심한 경우 매우 드물지만 심하면 이제 의식 혼돈까지 올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두통, 오심, 발열 요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뇌부종이 크게 아주 크면 이제 의식 혼돈이 올 수 있고 경련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근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응급실 가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레캠비라는 일의 주사 치료를 준비 단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맞고 싶다고 누구나 맞는 것도 아니고 좀 조건이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이제 페트에서 아밀로이드 플러가 어느 정도 쌓인 게 관찰이 돼야 되고 뇌 MRI상도 기준이 있습니다. 뇌출혈 같은 게 여러 군데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약 중에서도 항응고제 쓰면 안 됩니다. 항응고제 쓰면 레캠비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가 특히 심방세동 있는 환자들 먹는 게 항응고제예요. 아스피린은 여기 해당해서 아스피린은 먹어도 됩니다. 아스피린 쓰는 사람은 이제 써도 되고 그 부작용이 아까 말한 그 뇌부종이나 아니면 주사 치료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고 그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신경과에서만 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그 경제적인 부담이 좀 어떻게 보면 뭐 크면 크고 별거 아니다라면 별거 아닌데 그러다 뭐 치매 요양비 결국보다는 뭐 쌓을 수가 있고 고가의 항암제 맞는 거에 비해서 쌀 수 있고 줄기세포보다는 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생각이 나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뭐 개개인 사정에 따라 다 다를 거고요.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월 2회 방문에 대한 성실성,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이게요. 월 2회 그냥 뭐 시간적 여유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어쨌든 뭐 꼬박꼬박 1년 동안 맞으려고 그러면 아주 대단한 인내력, 영어로 이제 커미트먼트가 되겠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부작용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게끔 동거 가족 내지 최근접에 뭐 같은 아파트 단지에 누가 가족이 산다든지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하고 그래서 부작용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레캠비는 누가 후보냐? 이제 약 사용 기준이 보면 50세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이하도 써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50세 이상 돼 있고 그 경도 인지장애 및 이제 초기 치매 중 알츠하이머 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아포이 보유자, 여기서 페트가 가장 중요하죠. 아포이 보유자도 이게 요걸 해야 됩니다. 뭐 이거 하면 뭐 10중 8구 이제 알츠하이머 이게
플러가 쌓여 있겠지만 뭐 주관적 인지 기능 장애 요거는 본인은 분명히 기억력 떨어지고 판단력 떨어지는데 정밀 검사해봐도 뭐 이상이 없다 하면 실제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알츠하이머 플러가 쌓여있는 아밀로이드 플러가 쌓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겠죠. 가족력에 그 조기 치매가 있는 경우, 머리 MRI상 뇌 위축이 뚜렷한 경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후보가 되겠죠. 뭐 이런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맨 위에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인디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적응증이 됩니다. 뭐 앞으로 이제 또 계속 이게 활성화되면 이제 전문직 종사 나이 많은 전문직 종사들 자기가 이제 머리로 브레인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제 또 이제 무증상일 때도 할 수도 있겠죠. 레캠비를 쓰면 그럼 이 주사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주사를 쓸 때 나빠지는 이 기울기랑 주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기울기가 1년 7.5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1년 반을 쓰면은 이게 그 치매 지연 효과가 7.5개월 정도 됩니다. 1년 쓰면 한 6개월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고작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고작 7.5개월 지연시키자고 이런 1년 반 동안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그뭐 이제 뭐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뭐 물병에 물이 반만 있다고 하는 건가 반이나 남았다 그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이때까지 단점은 쭉 제가 읊어드렸는데 물론 장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그 선진국에 좀 쓰고 있거나 아니면 쓰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뇌에 축적된 아밀로이드 플라그 이게 일종의 독소, 일종의 암세포 덩어리 같은 걸 거의 모두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전 처방약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죠. 그때 아까 말한 아세틸콜린 이런 작용하는 이런 종전의 약들은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전혀 터치를 못했죠. 물론 이걸 모두 제거한다 가지고 이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우 프로테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되면 이제 타우 프로테인이 이게 신경세포의 독성을 일으켜서 이제 점점 이제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초기에 있으면 인지기능 개선은 어느 정도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다시 말해 아니면 이제 치매 증상 악화를 매우 더디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장점은 굉장히 장점이긴 합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긴 한데 그럼 이 약을 우리가 영어로 이제 디지즈 그러니까 병을 모디파잉 병의 경로 자연 경로를 이거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모디파이라는 게. 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알츠하이머 병 치매 자연적인 경과가 이렇게 쭉 세월에 가면 계속 나빠지는 거죠. 이게 뭐 10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고 그건 뭐 15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종전의 약들 심토마틱 트리트먼트 이게 종전의 약들은 아세틸콜린 그런 약들은 요렇게 이게 약간 경과를 변형을 시켜요. 결국 나빠지는 속도를 좀 더디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레캠비라는 약은 이 모디파잉 이펙트 이게 병의 경로를 많이 바꾸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이 큐가 되는 거는 요거는 뭐 이것도 될 수 있죠. 특히 이제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큐가 될 수도 있는데 큐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아포, 이포 유전자 가진 사람은 다시 나빠지긴 하겠죠. 그럼 여기 아니라도 메인터넌스 이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이게 장기간 뭐 10년 이렇게 하는 근데 이 이야기 나온 지 사실 제가 알기로 2년 실제 쓰인 게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 효과를 모니터링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걸 말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뭐 앞으로 이제 연구 논문 나오고 데이터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리라고 크게 기대를 하는 거죠, 사실. 그다음 최소한 요렇게는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 악화되는 걸 많이 낮출 거다. 이 두 가지에다 이제 포커스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캠비를 쓰는 겁니다.
적어도 기존 이때까지 그 약보다는 효과는 좋다. 하지만 부작용들이 그런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한다. 부작용 크게 말하니까 주사 시 부작용, 주사 직후에 그것도 뭐 첫 1회 뒤에 3회 그때 나타나지만 그다음에 뇌의 부종 그거는 이제 몇 달, 6개월 이내로 다 이제 대부분 나타나고 그런 부작용이니까 그게 이제 그다음에 가격 그런 게 이제 단점으로 이제 대두되는 거고 장점은 어쨌든 간에 효과는 뭐 아밀로이드 제거 효과는 굉장히 탁월하고 건망증이나 그런 치매 증상을 굉장히 악화를 방지하거나 아주 느리게 하는 효과는 그는 상당할 거다. 그렇게 지금 연구 결과도 나왔고 이제 앞으로 기대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몇 년 지나봐야 이것도 사실 다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레캔비라는 게 그러면 제가 말을 좀 문법이 안 맞지만 좀 만들어 봤는데 Let's can be smart.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우리가 살도록 해보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뭐 그래서 말을 억지로 끼워 맞춘 건데 뭐 가성비 안 맞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제 또 절실한 사람도 절실할 거. 아포이포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절실할 겁니다. 언젠간 자기가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치매 걸 확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뭐 페트 하기 전에 아포이포 피검사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거든요. 신경과에 가면 이제 그럼 피검사를 하는 거고 일주일 이내로 결과가 다 나옵니다. 아포이포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첫 단계일 것 같아요. 거기서 이상 있으면 이제 아밀로이드 페트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아까 적응증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경도 인지장애나 조기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페트를 해보셔야 되고요. 주관적 인지장애 이런 분들도 이런 게 유전자가 없더라도 해보셔야 될 거고 가족 중에 조기 치매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 아마 스스로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고 머리 MRI상 뇌 위축이 좀 심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이건 아밀로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술 엄청 마시는 분들, 폭음 이런 게 과음을 아주 장기간 많이 하면 이게 뇌 위축이 오게 되고 흡연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뇌 위축이 오게 됩니다. 뭐 그런 분들인데 그것도 이제 순수한 알츠하이머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 많이 쌓이면 오히려 뇌 위축이 오히려 들어오는 그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뇌 위축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말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하게 될 거고요. 다시 뭐지만 디지즈 모디파잉 이펙트는 확실히 있다. 근데 그다음에 부작용을 소위 뭐 한방에서 말하는 명현 반응으로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 시리어스 심각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고 경제적 부담할 여유 이제 어차피 그거 또 돈 문제인데요. 여유나 자세 뭐 좀 시체 말로 죽을 때 돈을 가지고 죽는 건가 이런 거.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니 차라리 주사를 맞아서 훨씬 이게 외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이 어려우니까 알츠하이머 플라그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뇌종양 덩어리가 머리 안에 산재돼서 꽉 광범위하게 브레인에 퍼져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요. 그걸 이제 뇌종양이 작은 덩어리들이 쫙 깔려 있는 걸 이제 레캔비라는 주사를 통해서 없애는 거죠. 그러면 레캔비가 아까 말한 단점들이 있는데 또 다른 신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도나네막도 그렇고 또 지금 또 뭐 다른 회사에서 연구하는 것도 있고 보다 저렴하고 보다 효과 좋고 보다 부작용은 적은 약. 그러니 언젠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나올 수도 있긴 하죠. 몇 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초기 치매 환자나 경도 인지장애 환자는 몇 년 기다리다가 확 다 나빠지는데요. 이런 환자는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기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는 이런 신약이 도달한 약이 나오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 이제 곧 이제 12월부터 이제 대학 병원들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1월 내지 2월에 시작하는 데도 있을 거고 어쨌든 빠르면 12월, 1월, 2월에 이제 대부분의 병원들이 시작을 할 겁니다. 신경과에서. 근데 병원마다 다르고 또 그걸 레캠페를 막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분들마다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고 저는 이걸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아밀로이드 플러그 이걸 독소를 가지고 산다는 게 정말 좀 불안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포이는 없지만 아밀로이드 페트를 아직 많이 못 해봤습니다. 아밀로이드 페트 하려면 이제 신경과에서 페트가 있는 병원에 가서 이게 신경과 치료를 받고 또 거기다가 페트 찍으러 이제 해외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번은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 거 문제가 있긴 해요. 그리고 이 페트 가격이 굉장히 비싼 보통 100만 원 이상 해요. 대부분 120, 130 하는 데도 있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하가 있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쪽으로 너무 올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결론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한 게 옛날에 히포크라테스 다들 아시죠? 그분이 명언이 인생은 짧고 60 넘으면 인생이 짧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마 60 넘으면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앞으로 살 날도 그렇게 얼마 남았는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고 원래 이제 외술은 길다인데 외술이 옛날에는 이제 어술이 외술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이언티픽 과학적인 의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아트라고 그러거든요. Life is short, art is long인데 이게 어술은 길며 일대 어쨌든 길고 신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나왔는데 기회는 가기 쉽고 이런 게 초기 치매 이런 환자들은 우물쭈를 망설이다가 이제 중기 말기로 가면 이제 또 아예 레캠비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약은. 다른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제 많이 진행할수록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별로 써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효과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판단은 어려운 말이죠. 이런 가성비, 부작용,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참 개인적으로 참 이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들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당면 과제는 이제 아주 커다란 이제 변화에 우리가 직면했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자기 부모님이 이게 결국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오래 사시면 이제 90, 80 이상 그때 되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자기 본인이 당면 과제고 아니면 배우자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가장 아주 누구나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이제 성인 남녀가 이제 레캠비라는 신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이제 결과가 많이 건강상 치매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달라질 거고요. 오늘 강의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치매 유전적인 경우는 아까 아포이가 두 쌍일 다 있는 경우, 4인 경우는 유전성이 확실히 있어요. 그 외에는 유전성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드문 이제 아까 혈관성 치매, 카다치 이런 건 아주 드물고 그래서 대부분 유전이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비용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한 1년에 3천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3천 더 될 수도 있고 3,500도 될 수 있어요. 그건 비용마다 다 다르고 할 겁니다. 그리고 환자의 체중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요. 약 쓰는 게 이제 체중이 증가하면 체중이 많을수록 이제 점점 더 이제 값이 올라가니까 많으면 4천까지도 잡아야겠죠. 1년 6개월 하려면 4천 넘을 겁니다. 4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치매 좋은 영양제. 네. 요새 워낙 이런 약들을 이제 홈쇼핑이나 선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일종의 처방약도 있습니다. 좋은 영양제가 글쎄요. 근데 엄격히 말해서 좋다는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그냥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영양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치매 증상이 별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외방 차원에서 그냥 건강식품으로 생각을 먹는 거죠. 그리고요, 또 다른 치매 신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아니,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레카네맙뿐이, 이거는 또 도나네맙은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언제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2년, 3년, 4년 걸릴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나올 거는 다음 달부터 레카네밥이죠.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 제일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좋다는 표현이 좀 맞지가 않고요. 레카네밥 딱 하나입니다. 도나네밥은 아직 논외로 해야 돼요. 국내에서는. 그리고요. 이분은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레카네밥 이름도 아시니까. 아니요, 누구나 다 처방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치매약이라는 게 치매 전문약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병원에서 뭐 좀 정밀하든 간단하게 하든 신경심리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MRI도 좀 찍는 게 좋고, 뭐 아포이 피검사 같은 것도 아까 뭐 유전자 피검사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검사를 몇 가지 하고 처방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 처방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치매약도 이게 아까 아세트콜린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그냥 만만한 약, 그런 약도 만만한 약이 아니거든요.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약 먹다가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맥 확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 아세틸콜린은 먹는 약 말하는 겁니다. 이미 치매가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이런 약들이라는 게 레카네맙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레카네맙은 효과가 없습니다. 치매 중기 말기로 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쓸 필요도 없고 뭐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써서도 안 되고 뭐 그런 거죠. 초기 치매까지는 그래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도 뭐 조기 암 발견이 중요하듯이 치매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그래서 레카네맙 같은 약을 쓰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합니다.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치매의 신약 새로운 주사제 레카네맙 다시 말해 레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약은 이제 앞으로 언론이나 뭐 이런 SNS에서도 많이 이제 다뤄질 텐데 뭐 이제 장단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줄기세포나 뭐 이런 거 달리 이제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접근이 좀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닙니다. 아포 피검사랑 페트 MRI 그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관심 가지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규였습니다.